시장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소위 대박은 안 나요. 하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급등하는 수익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그 테슬라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최초한기에 다 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업 분석에서 심플합니다. 기업 분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입니다. 이번에 매매기술이라는 책을 썼고요. 매매기술이라는 책의 거의 대부분 기업 분석에 의한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하죠. 시황을 보고, 그리고 주도 산업 사이클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이 굉장히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을, 내가 이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타이밍과 그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전의 단계가 없이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걸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의 신호는 세 가지로 했고, 매도의 신호는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그 MTS나 HTS에 보면은 차트를, 모든 분들이 주식사람은 모든 분들이 다 차트를 보시죠. 그 차트를 보면은 디폴트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동평균선, 60일 동평균선, 120일 동평균선, 그 밑에 300일 동평균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평균선을 하면 5일 이동평균선은 전일서부터 종가의 디폴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 동안의 평균값을 이동평균선 한 거잖아요.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세 달이거든요.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더 긴 시간의 이평선을 가지고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면, 그렇다면 한 달 동안에 요즘에 이 상한가 30%인데, 특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수익을 냈다가 도로 원위치 되는 이유가 너무 비일비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60일移평균선, 120일移평균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봉에서 주봉도 5주, 20주가 그냥 그것만 되는 거고요. 일봉에서도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트에 보면은 세 가지뿐이 없는데, 봉과 그리고 이평선과 거래량 이렇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봉이라는 거는 주가예요. 오늘의 주가 형성이 어떻게 됐는가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주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경우,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에 있는 경우,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뿐이 없잖아요. 그 주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 세 가지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 주가가. 그래서 얘는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잖아요. 강하게 쏘아붙이면서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그 잘못하면 그거 상투에 걸리잖아요. 내가 사서 고점에 물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은 조심해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을 거래하는 어떤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저는 매수의 1원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매수의 2원칙은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막 강해서 가던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죠, 종목들이. 그래서 소위 우리 말하는 눌림목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5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져서 5일과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저는 매수 2원칙이라고 정의하고, 이때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때,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우리는 매수해야 되고, 어떤 신호를 줬을 때 매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21도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요, 21도 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 거의 대부분 급락합니다. 근데 급락하고 있는 많이 떨어진 종목은 나는 어떤 신호를 가지고 매수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보통 차트를 사후적으로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맞습니다. 매수 매도 신호가. 특히 보조지표는 더 그래요. 근데 이걸 신봉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오를 때 차트에서는 매수 신호를 주고, 주가가 내리면 차트에서는 매도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보조지표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치 분석이나 시황 분석이 이런 게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업에서 잘 모르면서 그냥 차트만 가지고 매수 매도 해가지고 난 이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맞겠더라, 이거는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확률상. 그러니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저는 지금 기법 분석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매수 1원칙, 2원칙, 3원칙은 만들어지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매수, 이게 아니고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얘는 올라갈 거야,
어떤 시그널이면 내려갈 거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르다. 사전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과 그리고 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녹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한 것이에요. 매수의 신호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도는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도 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급락을 하거든요. 급락한데 매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전에 먼저 매도를 했어야죠. 즉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5일移동 평선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 고점에서 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 내가 매도를 일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만든 것이 매도 1원칙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못 팔았어요. 근데 다시 떨어졌어. 왜냐하면 고점에서 못 팔았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5일移동 평선 위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난 참고 있었어. 근데 5일과 21移동 평선 사이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반대의 신호가 나오면 이건 매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급락하니까. 그래서 매도는 저 밑에서 파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눌림목 보일 때 이게 눌림목인지 추세 하락인지를 판단하면서 매도를 빨리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는 두 가지의 상황에서 제가 정의를 했고 매수는 세 가지의 상황에서 정의를 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매수 3원칙이나 매도의 2원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 하이브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해서 굉장히 고평가돼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근데 이 주식이 계속 하락했어요. 하락했던 이유는 뭐냐면 IPO 이전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이 있었고 또 개인들의 매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호해수가 풀리면은 매물이 나오거든요. 이걸 소위 시장에서는 오버행 이슈라고 합니다.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누군가 이 주식을 올릴 만한 힘이 있거나 아니면 올릴 만한 의도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이 계속 떨어지는데 내가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그것은 매수의 3원칙으로 사야겠죠. 매수의 3원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거래 대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 또는 십자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올라갔다가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내려왔다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하향 추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사는 게 아니고 일부 매수를 하는 거고요.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약간 조정부터 다시 올라가면 그 소위 말하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역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을 만들면 확실한 저점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저점을 형성하면 내가 만약에 1000주 살 거다 그러면 처음에 한 200주 샀다. 그럼 나머지 800주는 다 살 수가 있겠죠. 하이브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그거는 이미 좀 지나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5G 종목에 물린 분 되게 많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물리셨는데 5G 종목이 정말 수개월 동안 빠졌어요. 수개월 동안 빠져서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앞으로 5G, 6G라고 그러고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가는 이미 대세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5월 31일 날 5G의 대표 종목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를 확 실으면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수 3원칙의 1신호가 첫 번째 매수 신호가 그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추적해 봐야죠. 이게 이제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추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게 비슷한 게 또 뭐가 나왔냐면은 자동차 섹터도 그동안에 한 두세 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종목이 자동차가 갑자기 거래 실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차트로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차트로 현대 위아 같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아래로부터 거래를 실으면서 얘가 꺾어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매수 3신호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수 3신호가 발생했다고 나 1000주 살 거면 1000주를 그냥 덜컥 다 사가지고 최저가에나 사야지? 이렇게는 못해요. 최저가에 사고 최고가에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 많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좋은 거고. 그러니 거기서 꺾어 올라갔는데 직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를 이제부터 계속 추적해야 된다고요. 그랬다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역회전 숄더를 만들면서 터닝하면서 올라가면 이제 비로소 추세 하락을 멈추고 추세 상승으로 가는 것이니까 추세 상승의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나오는 차트에서는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매도 신호도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매도 신호는 그런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공부하자는 입장에서 보면은 LG화학이 외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LG화학이 2차전지의 선두 종목이고 굉장히 좋다라고 알고 있고 모두 다 좋게 해서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들고 계십니다. 사실 삼성전자 다음을 어쩌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실제로 어떤 의도에서 저희가 있던 뭐 음모설이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만 공매도 세력을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차트는 뭐냐면 그날 나온 날 차트를 보세요. 그날 음봉을 주면서 밑으로 쭉 빠지면서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실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갖다 때렸다는 거예요, 아래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팔고 있는데 나는 야 이거는 음모론이야.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좋아. 그렇다고 나 혼자 들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물론 걔를 장기적으로 들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왜 한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매도가 끝까지 나올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수급의 왜곡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불균형 현상이 발생이 되면 계속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 매도가 다 끝나거나 아니면 그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수세에 의해서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게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일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앞으로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험 관리의 일정 부분 매도는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차트의 특징이라고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한 방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매매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책에서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랜 동안 주식 투자, 특히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 또는 나 주식을 사면은 이걸 내가 보유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지 도대체 난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 책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이 책을 딱 보시면 내 보유 종목을 나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구나, 이거 사야 되는구나, 이거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홀딩해야 되는가 아니면 팔아야 되는가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향후에 계속 매매를 하는 동안에 내가 매매를 하는 또 많은 사람 전문가들이 좋은 기업을 설명해 줍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주식을 내가 언제 사느냐 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수익률이 다 달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주식을 내가 사고 파는 거에 매매 원칙을 정해놔야지 평생 동안 그 원칙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을 정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이 있는 것이지 이 책을 통해서 단기 거래를 막 해가지고 왕창 돈을 벌자 급등하는 종목을 사자 이런 개념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구태여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시장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소위 대박은 안 나요. 시장에서는 소외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급등하는 주식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매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우리 그 테슬라만 보더라도 테슬라의 최초한기에 다 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올라가지고 그때 샀던 사람들은 정말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살 수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업의 가치 분석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 심플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 그 주식에 관심이 많고 그 기업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장외에서 투자하지 않는 이상 장내에서 그 주식을 사면 무조건 흔적이 남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래량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잘 보시면 제가 이제 강연에 아니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제 책에도 그렇게 슬쩍 써놨는데 작전주를 골라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또는 세력주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위 작전주, 세력주 또는 스타트업 하면서 아래로부터 강력하게 나한테 몇 배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여러분들 그 차트를 보시면서 쭉 거의 전 종목 이렇게 봐봤자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한번 보세요. 제 말씀을 지금 듣고. 차트를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많냐면요.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의 막 5배, 10배씩 거래량이 최근의 거래보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50만 주 거래되는데 막 500만 주 거래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재료가 있었겠죠. 호재가 있던 악재가 있던. 그러면서 이제 올랐어요. 올랐다가 밀려서 그 뒤부터 한 달, 두 달 동안 내리 하락하는데 거래량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복장 터지겠죠. 그냥 대부분 다 팔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달 지났는데 뭐 이 간격이 한 달에서 2달 사이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종목들 보면. 그러다가 또 거래 막 싫고 막 올라가요. 그래서 야 이거 다시 하나 보다. 그래서 갔더니 또 그냥 또 맨날 빠져요. 그럼 맨날 손절매 하든지 아니면 뭔가 없이 그냥 고생만 하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쭉쭉쭉 계속 가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매집의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향후에 실제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 매집이 딱 오랜 기간 합니다. 정말로. 한 6개월,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지들이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양봉 딱 내고 밀리지 않고 그냥 스타트 치면서 오히려 올려요. 사실은 그 기업이 성장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처음 초창기에 이제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장기 투자해서 대박을 내는 게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원칙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매매 기술에서 지금 차트와 거래량 사람들의 심리만 가지고 설명드릴 때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뭐냐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생긴 종목들은 무조건 다 체크해가지고 내가 관련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 가치 분석을 좀 해보면 어느 정도 좀 골라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판단하는 거는 조금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목은 고점을 딱 찍고 그냥 내려와 버려요. 그냥 그날 당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거든요. 밥 먹고 왔더니 고점 찍고 내려왔더라. 뭐 사치 갔다 왔더니 내려왔더라. 나 살려고 그랬는데 갔다 왔더니 올랐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고점과 저점을 찍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죠. 내가 판단할 시간의 여유를 줘요. 판단의 시간을 주거든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보는 건데요.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투는 뭘로 만들까요? 사람의 욕심이 상투를 만듭니다. 바닥은 뭘로 만들까요? 사람들의 공포심리가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상투는 어떻게 만드냐면 모두 다 지금 안 사면 안 돼. 막 이거 막 무조건 사야 돼. 이제 대박이야 하면서 모두 다 달라붙을 때가 상투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장 최근이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1일 날 상투를 쳤잖아요. 시장 3266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투를 쳤지 않습니까? 그 1월에 우리나라의 거래 대금이 무려 42조 원입니다. 과거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거래 대금이 8조 원이었어요. 최근 거래 대금이 20조 원입니다. 그 1월에는 42조 원이에요. 그만큼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상투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심리가 녹아서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가장 셌던 섹터의 가장 강한 종목, 이걸 우리 주도주라고 하거든요. 주도 종목이 같이 상투를 치면 이거는 더 확실해집니다. 확률상. 아까 제가 1월 11일 날 말씀드렸지만 1월 11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3266부터 고점이었거든요. 그날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어요. 똑같이 고점을 찍거든요. 그렇게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매도의 대가인 제스 리버모어나 아니면 윌리엄 오닐 이런 분들이 많이 구사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투에서도 뭘 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테슬라를 우리 미국의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때 공매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마이클 버리, 이분이 테슬라를 공매도를 쳤습니다. 오래 전에 공매도 쳤다가 그 다음에 요번에 떨어질 때 850달러에서 900달러에 공매도 한번 쳤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떨어지면서 700달러 떨어지면서 공매도를 한번 더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 고점에서 공매도를 많이 하지 떨어지는데 왜 계속 공매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상투를 하루에 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상투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했는데 공매도했는데 더 올라버리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상투의 신호는 크로스 체킹을 첫 번째 대량 거래와 거래 대금, 두 번째는 주도 종목이 크로스 체킹, 세 번째는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거예요. 중장기 대세는 주봉상 헤드앤숄더를 만들면 굉장히 확률이 높고요. 작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예측했나요? 그렇게 폭락할 거를? 그걸 애널리스트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석학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해요. 누가 예측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차트는 예측을 했어요. 차트는 작년에 차트 보세요.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폭락했어요. 차트상 헤드앤숄더를 만들면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가장 최근에는 1월 고점을 찍고 2월, 3월, 4월 조정을 보이는 동안 나스닥과 그리고 코스닥이 일봉상 헤드앤숄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하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예요. S&P 500하고 다우존스는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런데 나스닥 코스닥은 약하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얘네들은 힘을 좀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 다 팔아야 되냐? 아니라고요. 제가 뭐라고 좀 전에 말씀드리냐면 대세의 추세는 주봉상 주봉으로 볼 때 헤드주도 만든 경우에 이거는 대세의 하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주봉을 보면 아직까지 얘네들은 헤드앤숄더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박스권에 있어요. 상당 부분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다 시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종목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으면 바닥이에요. 뒤집어 공포에 의해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그날 갑자기 막 7% 8%씩 떠 이런 일이 발생을 해. 그러면 이게 1차 신호이고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밀릴지도 몰라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시 저점을 깨지 않고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 이거는 추세 전환하면서 대세 바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TV에 이렇게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은 화면을 보면 막 화면에 모니터 6개씩 놓고 막 이렇게 막 보잖아요 여러 가지를요. 그리고 실제로 실전 트레이더들을 보면 모니터 한 기본 3개 정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도 한 2개 정도 보거든요. 2개 정도. 왜냐면 그만큼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전업 트레이더들은 모니터 하나 놓고 보는 건 거의 없고요. 듀얼로 적어도 모니터 2개 정도는 놓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 설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뭐 모니터 2개 놓고 세팅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들은 그러면 뭘 보면서 주로 뭘 보면서 매매를 하는지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책에 여러분 그 책에 보면 화면들이 다 있잖아요. 그 화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거래대금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면 거래대금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들을 인지할 수 있는 화면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화면이 증권사 ATS에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끝나고 나서는 최근을 대비 거래량 급증 종목 또는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 급증 종목이라고 화면이 아니고 리스팅이 돼요. 그런 종목들이. 그런 화면을 가지고 좀 이게 보조적으로 여러분들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시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번 체결될 때 체결 단위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양봉라면은 매수 신으라고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다 올랐는데 나중에 사라고? 그렇게 저는 제 책은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그날 만들어지는 거를 그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늘 매수 신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끝나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아침부터 그날 거래량 증가하는 종목은 아침부터 체결이 과거의 그 체결 단위보다 엄청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너무 거래량이 많으니까 좀 빼고 5만 원짜리 정도의 주식이면 한 번 체결할 때 몇 주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5만 원짜리면 1000주면 5천만 원이니까 보통 500주, 300주, 200주 이런 식으로 돼요. 많아야 1000주 그래요. 근데 아침부터 딱 봤는데 그 주식이 10,000주, 20,000주씩 막 거래가 돼요. 이건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체결 단위가 막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또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 종목을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특이한 종목들은 내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종목은 아침에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은 저녁에 사야 되고 어떤 종목 팔 때도 아침에 팔아야 되고 어떤 건 저녁에 팔아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 장중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장중에 시작해가지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장중에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책에 그것을 4가지 유형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이 장중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봉으로 보면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봉은 예를 들어서 5분 봉을 본다. 그럼 어떤 주가가 5분 사이에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어. 그럼 5분 봉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선 차트를 이용을 해요. 선은 5분 동안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내 눈으로 보입니다. 이 선이. 그래서 3분이나 5분 봉을 보시되 그 봉을 선으로 만들어서 보면 확연하게 장중 흐름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가 화면에서 선으로 볼 수 있게 장중 흐름을 선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보는 것들은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이고 재무제표가 뭐냐 이거 당연히 보겠죠. 차트만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가 최근에
거래원을 볼 때 기관 투자가들 누가 샀냐, 투신이 샀냐, 연기금이 샀냐, 거래원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차 거래, 이게 대차 잔고가 얼마나 늘고 있냐, 줄었냐, 이거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매도, 이거 다 화면에 다 있어요. 공매도의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원을 봐야 되는데 누가 샀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관들의 투신이 샀냐 이게 아니고 어떤 증권사 창구로 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알고리즘 매매 많이 하거든요. 한 2조 단위로 알고리즘 매매한다고 해요. 얘네들이 창구로 쓰는 데들이 있어요. 몇 개 창구들이 있거든요. 그 얘네들이 막 사.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알고리즘 들어왔구나. 이거 올라오면 곧바로 또 팔겠지. 이래야지. 외국인들 들어왔으니까 좋아. 이거 외국인들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MTS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보시더라도 또는 HTS 보시더라도 몇 개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에 가능한 분봉이나 거래원이나 체결단이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화면에 좀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차거래나 공매도나 신용거래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늘었냐는 보조적으로 좀 보시는 정도를 보시면 뭐 웬만한 것들은 내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